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역동물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네, 이맘때면 또 빠질 수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산타 하면 떠오르는 루돌프인데요. 네, 맞아요. 네, 오늘은 이 루돌프에 대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네, 맞아요. 루돌프는 참 반갑고 친숙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왜 누구나 다 아는 캐롤도 있고요. 네. 루돌프 사슴코는 네, 그런 그렇죠. 노래도 있죠. 네. 걱정했는데 잘하셨네요. 네. 이렇게 루돌프는 연말연시에 빠질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노래를 잘해주셨지만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네, 우선 이 루돌프가 사슴이 아니라 술록이라는 점. 네. 그러네요. 많이들 노래에는, 알고 계실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라 그래서 사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술록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엄연히 말하면 술록인데요. 네. 지금도 가끔은 루돌프가 이 점박이 사슴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런 귀여운 캐릭터라든가 이렇게 꽃사슴처럼 나오는 네. 경우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루돌프는 술록입니다. 뭐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같은 사슴과에 속하는 건 맞지만 그 아래에 속하는 분류가 엄연히 다릅니다. 이 꽃사슴이 사슴에 가까운 편이라면 술록은 사슴보다는 노루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노래를 그러면 술록이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요즘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산타와 루돌프 영상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루돌프가 썰매를 끄는 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 산타 마을의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요즘 네. 영상들이 네.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산타의 고향으로 알려진 핀란드 북부에 이 로바니엠이라는 마을에 이 산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산타들이 있고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에서 오는 아이들의 편지를 받아주고 또 직접 답장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곳에 찾아가면 실제로 한 20개국 정도로 산타들이 인사말을 해주는데 그 네. 안에는 또 한국어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타들이 술록과도 함께 살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술록이 끄는 썰매를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록의 이 뿔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런데 이 술록들이 그럼 이 지역에 예전부터 살았던 건가요? 네, 이 술록은 시베리아라든가 뭐 그린란드와 같이 북극과 가까운 추운 지역에 삽니다. 핀란드 북부 지역도 이런 곳에 속하는데요. 북극 지방 사람들에게는 이 썰매처럼 이동 수단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가죽이나 고기를 공급하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평범한 동물 가운데 하나인데 루돌프의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그 술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우선 루돌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앞서 뭐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뭐 매우 반짝이는 코, 빨간 코 막 이러는데 실제로 술록의 코가 빨간가요? 실제로도 이 술록을 네. 보면 다른 동물보다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코를 보면. 네, 추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사실상 모세혈관이 코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실제로 술록의 코에는 사람보다 한 25% 정도 많은 모세혈관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빨간 코가 사실이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과학자들이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코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아주 밝게 빛나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만큼 체온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 눈 속에서 먹이를 찾으려면 코로 이 눈을 파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 체온 보호를 위해서 코나 입술 쪽에 보시는 것처럼 열이 네. 이렇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몰려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썰매를 끌거나 추운 지방에 있을 때 좀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뭐 노출된 부분에 열이 몰려 있기 때문에 추위를 이기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텐데요. 네. 사실 이 썰매를 끄는 것 자체에는 이 코보다 술록의 눈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네, 술록의 경우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외선 영역을 감지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북극의 경우는 밤이 6개월 동안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록이 진화를 한 겁니다. 이 술록의 눈 안쪽에는 반사판 역할을 하는 단백질 구조가 있는데요. 이 구조가 겨울이 되면 더 촘촘해지면서 빛을 더 많이 반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밤에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동물들이 야간에 보면은 막 초록색으로 띄거나 네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술록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좀 더 잘 작동이 되도록 그 기능이 더 활발하게 작동되도록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코보다는 눈이 밝아서 밤에 썰매를 잘 끄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앞서 오앵커가 말한 네. 것처럼 또 술록하면 멋진 뿔이 인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흔히 루돌프를 보고 수컷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스커티시 아닌가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은 네. 암컷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어. 추정이 됩니다. 근데 수컷 술록의 경우는 대부분 12월 초에 짝짓기를 하는데요. 이때 네. 이른바 뿔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뿔이 없어지고요. 새로운 아. 뿔이 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쯤 때는 뿔이 아직 다 자라기 전이니까 뭐 민머리 정도가 돼 있겠죠. 네. 반면에 이 암컷은 수컷보다 이 뿔이 얇기는 하지만 겨우 내내 이 뿔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론상으로는 뭐 재미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이 루돌프가 암컷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방금 나온 그 술록은 암컷일 확률이 높겠네요. 겨울철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알기로 이제 사슴은 수컷이 뿔이 화려하고 네. 암컷은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술록은 약간 좀 반대의 네, 개념이군요. 이 암수가 모두 다 뿔이 네. 풍성하게 자라는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술록의 속도입니다. 썰매를 끌고 선물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야생 술록의 경우는 최대 시속 한 80km 정도로 달릴 수가 네, 있습니다. 빠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술록으로 경주를 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 술록의 경우는 겨울철이 되면 먹이를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동을 합니다. 1년의 이동 거리가 한 5,000km 정도 돼서요. 네. 이렇게 서식지를 옮겨 다니는 동물 가운데서는 가장 먼 거리를 여행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계산들이 나오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제로 술록이 산타와 함께 아이들에게 전 세계에 이렇게 선물을 그죠. 전달하려면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하느냐 이런 이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런 궁금증을 가졌다는 것도 참 네. 흥미롭고 놀라웠는데요. 실제로 이걸 계산한 과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결과가 맞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 대표적으로 2000년대 중반에 미국에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레리 실버버그 교수가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교수의 경우는 이 산타클로스 전문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당시 선물을 받을 어린이의 수를 전 세계 2억 명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산타클로스가 방문해야 할 집은 한 7,5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오,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 집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으로 보고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면 1억 9천만 킬로미터가 넘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선물을 줘야겠죠. 그러면 네. 한 24일 밤 10시 정도부터 그러니까요. 다음날 새벽 6시 정도까지 8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산타를 실은 술록의 경우는 시속 한 818만 킬로미터. 네. 이 초속으로 따지면 2272킬로미터 이 정도 속도로 이 네. 썰매를 끌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와. 앞서 열심히 달리는 술록의 속도를 봤지만 우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속도잖아요. 그렇죠. 거의 1초에 2,000km를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상은 불가능한 속도인데요. 이 실버버그 교수는 산타가 만약에 한 750명 정도의 도움을 받게 분업을 된다면, 한다면. 그렇죠. 네. 지역을 나누게 된다면 이 썰매가 한 120km에서 한 130km 정도만 달려도 이 제 시간에 썰매를 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청 네. 빠른 속도네요. 네, 지역 분담까지 이런 현실적인 방안까지 고려를 해봤네요. 네. 그래도 정말 뭐 자동차로 빨리 달리는 것과 비슷하고요. 네. 만약에 한 명의 산타가 이제 배달해야 된다면 제트기보다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산타에게 선물을 받아야 할 아이들의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 아. 세계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재미로 보는 거지만 아마 더 힘들어지겠죠. 네. 개인적으로 이 사이언스 데이 시청자 중에 어린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술록에 빠르게 확인한다고 뭐 크리스마스 때 잠을 늦게 자거나 그러면은 선물을 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술록에 관해서 뭐 과학이나 뭐 수학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이 술록의 경우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북극 지역의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까 눈이 비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 술록의 먹이가 되는 목초지가 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술록들이 먹이를 먹기가 어려워지니까 개체수도 줄게 되고요. 실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술록들의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술록도 이 환경 변화의 영향을 비껴가지 않네요. 그렇죠. 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였는데요. 지금까지 루돌프로 알려진 술록에 대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산타클로스의 이제 친구이자 최상의 콤비로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술록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동물이네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